지방선거를 5달 남짓 앞두고 이제 이곳은 남경필, 이재명 두 여야 예비 주자들이 각을 세우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경기지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경기지사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뭐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네, 네, 그러시려면은 이제 성남시정을 좀 하나둘 정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뭐 여기저기 챙기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어떤 기자분한테 드린 말씀인데 성남시장 한 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실제로 중요한 일이어서요. 어떤 한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정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셔야겠죠. 네. 네. 근데 이 그 대표적인 복지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배당 사업이었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도 질문 드렸더니 이번에는 될 거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야당의 반대로 그 조례 야당이 뭐 아예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청년 배당 문제는요. 이번에 예. 야당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그 프로파간다예요. 네. 왜냐하면 이미 조례도 있고 네. 또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동의해서 올해 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미 또 집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데 이걸 폐지하려면 사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어야죠. 네. 다른 예산도 다 삭감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 이제 폐지 조례를 낸다는데 폐지 조례가 과반수로 통과가 돼도 네.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걸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 거 알면서 공세로 하는 겁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문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정책의 운명이 갈리겠죠. 예를 네. 들면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교복도 폐지하겠다, 청년배당도 폐지하겠다, 뭐 폐지하겠다는 게 많은데 이런 거 폐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폐지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또 유지될 수 있고 결국 뭐 선거의 운명이 달렸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냥 진행하고요. 네, 올해는 어쨌든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저 선거하고 정치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장께는 이게 기회일까요, 악재일까요? 뭐 있는 현실을 가지고 뭐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소위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를 들면 가치와 이념을 중시해서 갈라지는 게 전문인 이 소위 진보 진영도 선거 때가 되면 연대하든 통합을 하든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진영을 하나로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익 중심인 이 보수, 네. 제가 표현하기로는 가짜 보수들, 이익에 매몰된 가짜 보수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버려가면서 분열할 리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도 반드시 후보가 정리가 돼서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죠.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1대1 구도라면 여당에서 지금 누가 한 명이 될지가 또 이제 관심사인데. 네. 일단 본선전 경선이라는 또 허들이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친문 주자들에게 아무래도 당내 역학관계상 좀 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네. 전해철 의원 있잖아요. 네. 전해철 의원은 전형적인 친문 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다음에 벌어지는 이번 지방 선거는 소위 이제 촛불 혁명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문재인의 측근들이 정권을 만든 게 아니고 국민이 만들었죠. 네. 촛불 국민들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 촛불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이냐는 국민들이 선택하겠죠. 저는 촛불혁명 이전에 그 국민들하고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봅니다. 네. 1억 개의 눈, 귀,
그다음에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그야말로 집단 지성을 장착한 유기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고도의 지성을 갖춘 정치 집단 유기체가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받도록 제가 노력하면 되고요. 그 선택의 결과에 제가 따르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막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막 공격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공격을 했겠어요. 그냥 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 있긴 한데 그거야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은 이제 그 결과들 저희가 다 인정하고 뭐 문재인 정부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선 후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특히 중요한 거는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미래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를 문재인과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 정권의 성공,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 그걸 통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이재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누구하고 친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일종의 갈라치기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일종의 이간질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정치에서 친하냐 안 친하냐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 당이나 청와대에서 경남지사 나가는 게 어떻겠냐, 서울시장 그만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당내에서도 뭐 삼선에 대한 서울시장 3선에 대한 뭐 피로감이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이런 걸 들으시면서 옆에서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제 당이나 청와대에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김경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제안 얘기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길래 저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직접 의견을 이 시장님께 물어본 일이 있어요. 물어봤습니까? 저는 김경수 의원이 선의를 가지고 한 얘기인 건 저는 알고 있고요. 본인이 중도 사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경남의 정치 구도도 있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도 지역 기반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서울 3선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그 의견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선의로 한 제안으로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때 혹시 서울시장 노리고 계실 때 그런 의견 물은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한참 후인데요. 제가 서울 안 나간다 한 후인데 저는 좀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 시장께서는 서울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서울시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죠. 또 어떤 그 결정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고. 근데 이걸 마치 특정 정치 세력이 특정인을 제거 또는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저는 과잉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뭐 국정과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오늘 발표된 거죠.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처음으로 그 5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50%대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뭐 60% 가까운 지지율인데 이게 그 대충 분석을 보면은 그 남북 아이스하키 대표팀 문제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이 그 내세우는 뭐 평양 올림픽 프레임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 이탈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뭐 열망이랄까요? 뭐 그런 것보다는 꼭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젊은 세대한테.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9년 보수 정권 동안에 통일 비용 얘기만 했지. 통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나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한테 피해를 입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를 들면 남북 단일팀 하니까 그 힘들게 만든 없는 기회 만들었던 우리한테 왜 그 기회를 뺐느냐라는 생각이 또 강한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인데 왜 그렇게
우리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느냐 이런 섭섭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약간의 오해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처구니 없는 공격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일시적인 좀 흔들림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면 인공기 태운 뭐 사람을 김정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이 수사한다더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던데 네. 어떤 데는 또 나경원 의원이 평양올림픽 얘기하면서 왜 북한 단일팀 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네. 일단 자기들이 옛날에 이미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네. 또 김정은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허위사실 유포해 가면서 일시적인 혼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집단지성을 장착한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들은요. 그런데 안 속습니다. 네. 잠깐 혼선이 있겠죠. 정말로 후한무치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망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감사합니다.